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내 돈으로 온전히 다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극소수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고, 대부분은 대출, 근저당을 받아서 사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서 뭐 20년 모기지, 30년 모기지, 40년, 최근에 뭐 50년 모기지가 뭐 일반형이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환 기간이 이 상품마다 길어진 만큼, 즉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나 이자나 절대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집에 대출, 그러니까 빚, 레버리지를 낸다는 의미가 미래의 소득 있죠. 미래에 내가 몇십 년 뒤에까지 벌어들일 월급, 그 소득을, 미래 소득을 끌어와서 10년 모아서 집을 사자, 30년 모아서 집을 사자. 그때 그 집 가격이 내가 10년 뒤나 30년 뒤나 이 주택 가격이 그대로면 돈을 모아서 사는 게 맞을 수 있죠. 이자 내가면서 굳이 내가 비용을, 대출이자 뭐 비용 크게 내가면서 부담될 거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국가, 망하거나 빚더미에 올랐거나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뭐 고가의 인플레이션이나 국가 경쟁력이 없는 빈민국이 그런 쪽이 아닌 이상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 다 부정적보다는 더 밝고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물 자산에, 그러니까 내 종이 화폐를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굳이 길게 드리지 않더라도 화폐량 있죠.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이 뭐 신용 팽창을 통해서, 아니면 한국은행의 발행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전에 과거도 그랬고 미래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 자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물론 등락의 폭이 있겠죠. 미래에 나의 소득을 미리 끌어와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년 뒤에 살 수 있는 집을 나는 10년 일찍 살 거야. 30년 일찍 나는 그 집을 살 거야. 살면서 나는 대출을 갚을 거야. 이유는요, 10년간 열심히 돈 모아서 그 집 살려고 했더니만 10년 뒤에 딱 보니까 10년 전에 가격이 아니고 더 올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요, 20년, 뭐 30년, 50년 모기지. 아니 30년 동안 어떻게 저 빚을 다 갚으란 얘기야. 내 나이가 있고 이제 곧 퇴직 앞두는데 50년 동안 어떻게 저 빚을 갚으란 말이야. 그 전에 이미 퇴직해가지고 빚 갚을 수 없는데 은행에 내가 뭐 노예가 되란 말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10년 정도 보통 우리가 내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게 평균적으로 이런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을 팔 수도 있고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대출이 있지만 내가 딴 데 잠깐 나와서 살고 전세를 그렇게 해서 주면서 대출을 다 상쇄시킬 수도 있고, 상품이 그러니까 그런 상품인 것이지, 온전히 무조건 30년 팔지 말고 무조건 30년 동안 너는 그 모기지를 대출을 갚아, 50년 동안 저 집 팔지 말고 넌 무조건 갚아, 이런 상품이 아닌데, 그 이유를 항상 사고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 뇌를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들고 오픈마인드를 만들고 이 뇌 자체를 딱딱하게 굳지 말고 말랑말랑하게 해놔야지만 우리가 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사고가, 그러니까 내 행동이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내 집이 되겠죠. 돈을 다 갚아버리면 그 빚을요. 실거주 안정성에다가 대출액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돈은 갚아야 될 돈은 똑같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1억이 또 지금의 1억이,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 예측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1억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매번 뉴스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가격, 새우깡이 얼마다, 짜장면 가격이 얼마다, 10년 전에, 지금, 또 향후 10년 후에 점점 좀 비싸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오로지 집 가격만큼은 그대로여야 되거나 폭락 하락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긋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여러 군데 빚을 내서 여러 군데 물건을 투자해서 1금융권이 아닌, 안정적인 그런 금리가 아닌 2, 3금융이나 4금융, 사채, 신용카드, 대출, 리볼빙, 내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나가게 하는 소비성 지출, 불필요한 것들, 사치품, 과시용품을 사기 위해서 통장에 나는 돈은 없는데 신용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선결제를 반복하는 행위, 추가적으로 계속 전세를 사서 이렇게 여러 채를 사는 전세 레버리지 전략 또한 나를 집어 삼킬 수도 있다. 그냥 아예 칼도 요리할 때 이렇게 쓰면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도구가 되지만 나쁜 마음으로 먹고 하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 또한 대출이든 전세금 레버리지든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규모의 이자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투자가 아닌 그쪽으로 몰락이나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다 다르듯 감당 가능한 대출 원금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갈아타기, 그리고 그 부동산 절대 가격 규모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혼자 살 거야, 결혼하지도 않고 앞으로 10년간 나는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야. 근데 난 별다르게 거소비하지 않아. 보통 2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게 난 보통이고 문제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월 200만 원이 저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이 200만 원이 원리금을 감당 가능할 수가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집
절대 가격 규모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대출 상품을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부부, 또 자녀가 이렇게 나이 따라서 인생 주기, 자녀 양육에 또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만 우리는 15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나 그렇게 주택 가격 자체를 정해서 대출을 그 상한도 거기 안에서 내가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인생의 많은 갈림길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선택 방향도 다 다르고 정답도 없습니다. 누구는 현재 실거주 만족을 포기할 수 없어, 또는 누구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거야, 상대적 저급제 살면서 나 월세 살면서 미리 전세 껴두고 사돈 전략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재개발 물건 미리 사가지고 나는 몸테크하는 할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나 새 아파트 분양권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인생 목표나 방향성이 다 다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에 가까운 선택에 따라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살면서 절대로 저는 빨리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은 바로 부동산, 내 집에서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내 집에 있는, 또는 건물을 내가 매수했는데 대출을 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전부 다 월세입니다. 충분히 이자가 감당 가능하고, 이런 빚들은 최대한 늦게 갚다가 건물을 그때 매도 시점을 잘 파악해서 그때 한 방에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반영되었을 때, 그래야지만 내 자산이 한 번 더 퀀텀 점프하는 그런 순간에 인생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이 바로 대출, 전세금, 이런 레버리지가 내 인생에 조금 더 윤택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레버리지의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빌딩주들이, 건물주들이 대출 많이 받고 있는지, 그걸 매수하는지, 또 부자들이 왜 그리고 대출을 빨리빨리 안 갚고 천천히 갚는지, 대출과 전세 레버리지 이용하지 않는 부자들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사금융,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이런 게 무서운 대출인 거죠. 부동산이란 자산이 있는 대출이 있죠. 특히 내 집이나 내 건물, 저점에 잘 매수해서 감당 가능한 대출을 끼고 그게 10년이나 30년의 시간을 내가 사는 그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천천히 대출 갚다가 아니면 나중에 매도할 시점에 대출 전액 상환하는 방식, 여러 번을 이런 것을 반복해야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산이 퀀텀 점프하게 된다. 부자들이 더더더 부자 되는 핵심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비지수를 통제하게 되는 강제저축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부자가 되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대출 한 푼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이 있죠. 그런 인생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지 못하게 스스로 내 그 한계를 규정지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최악의 경우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있죠. 내가 하는 생각이 말로 계속 나오겠죠. 그럼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그게 가난의 유전자가 대물림이 될 수 있는, 반복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다. 오늘 영상을 꼭 좋은 것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서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바람, 기원 드리고요. 정말 제가 마지막이지만, 평생 은행 빚 갚다가 늙어 죽으란 소리냐, 남는 게 집 한 채밖에 나중에 없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왜? 그 집 한 채가 오히려 저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가 딱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구에, 대전에, 부산에 각 핵심 요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나 빌딩이나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 대출 없이 온전히 내 것이 있다, 은행 빚도 없고, 이것은 파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은퇴 노후 자금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되고 막 싫은 소리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빚 갚다가 늙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닌데, 은행빚 다 갚고 건물 한 채 통째로 딱 있고 핵심 요지인 아파트 딱 한 채 있는 그런 인생이 좋은지, 아니면 평생 동안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딱 봤더니만 내 집도 하나도 없고 자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이런 삶이 오히려 좋은 삶인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어떤 선택을 시기적절하게 따다닥 해야지만 우리 인생에 좋은 인생이 될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보자. 영상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